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추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렉서스의 플래그십 SUV LX700H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LX라고 하는 차가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었는데 얼마 전, 아마 작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좀 다른 분의 이제 좀 활용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LX라고 하는 차 자체가 굉장히 좀 오프로드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이 차가 드디어 국내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차를 한번 살펴보고, 또 조만간 시승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참가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출시 현장이니까 차의 외관, 실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LX 같은 경우 이제 1996년에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 지금은 4세대 모델이에요. 3세대 모델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판매가 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렉서스도 국내에 이 차를 들여오려고 많은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출가스 총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걸리게 되면서 마음은 있었지만 좀 들여오기가 쉽지 않았어서 못 들여왔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출시가 됐었던, 22년, 23년에 출시가 됐었던 4세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렉서스에서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저 스핀들 그릴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뾰족하게 들어가는 그런 날카로운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스핀들 그릴이 굉장히 과격하게 들어갔는데, 양쪽 끝에, 범퍼 양쪽 아래쪽 끝에 이제 과격한 좀 공기 흡입구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해주면서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고 와일드하고 세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릴 안쪽에도 굉장히 두꺼운 줄로 이렇게 강조를 해준 포인트들을 적용을 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형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다가 굉장히 두툼하게 이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상 자체가 되게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차의 크기가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도 보닛 쪽에 굉장히 두툼한 이런 파워돔 형태를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센 게 더 세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LX의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차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차의 크기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대의 차는 4인승의 VIP 모델이에요. 저쪽 끝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 모델이 7인승의 오버 트레일 트림이라고 하는데, 저 차는 오늘 공개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이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VIP 트림, 4인승 VIP 트림이 가장 비싼 모델이에요. 트림에 따라서 약 1억 6천만 원대에서 1억 9천만 원대까지 한 2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서 가격대가 측정이 되는데, 이 VIP 트림이 가장 비싼 트림 1억 9,450 정도의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7인승까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에 C필러, D필러 사이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갔고, 저 유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차는 기본적으로 바디온 프레임의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어 같은 경우에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좀 의도치 않게 파트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문 쪽을 크롬 라인으로 두툼하게 이제 둘러줬기 때문에 차가 전체적으로 더 위쪽에 떠 있다, 좀 위쪽에서 내려다본다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럭셔리함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한 그런 디자인들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센 인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강해 보인다라고는 저희가 그동안 말씀을 몇 번 드려왔었지만 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센 디자인입니다. 오프로드에 조금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스페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레인지로버나 그런 차들처럼 이제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줬고, 테일 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요 니은자에다가 사이를 쭉 연결을 해주는 LED 바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굉장히 두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배기구는 안쪽에 운전석 뒤쪽에 아래쪽에만 숨겨져 있는데, 범퍼의 형상으로는 이렇게 좀 크롬의 라인이라든가 테일 램프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테일 램프가 아니라 후진등이죠. 후진등하고 리플렉터 이런 것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과격한 형상을 유지를 해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같이 섰을 때는 제가 170, 171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올려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화면이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 건데 저보다 훨씬 큽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넘다는 생각이 좀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가 끝나는 라인이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렁크가 끝나는 라인하고 이제 안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하고 좀 높낮이 레벨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조금 공간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게 GAK 플랫폼이라고 해서 바디온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사체를 얹어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로스를 피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인승의 VIP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이런 마감들, 트렁크 공간과 이제 캐빈 공간을 분리를 해주는 이런 무지포 같은 것들을 더 추가로 장착을 해줘서 뒤쪽에 수납한 짐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을 좀 배려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큰 짐을 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수리하고 조절하는 기능은 여기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뒤쪽에서도 220V 사용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형태의 SUV가 되면은, 또 특히 이렇게 큰 사이즈의 SUV가 되면은 트렁크 바닥을 한 단계 뭐 더 꺾어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있다고 한다면은 요 안쪽인데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랑 달리 전 측면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 서 있는 거를 보면은 이 차가 얼마나 크고 높고 또 긴지 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살펴보기 전에 아예 닫지마 네. 실내를 살펴보기 전에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5L 아마 V6일 거예요. V6 가솔린 엔진과 함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고,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토크는 약 66kgm/m, 최고 출력은 약 480마력대, 거의 500마력 좀 안 되는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되면은 이제 보통 엔진에서 작동되는 그 힘을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계통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모터하고 알터네이터 발전기가 좀 분리가 되어서 따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 모터 쪽에, 전기 배터리하고 모터 쪽에 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엔진의 힘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춰놨다라고 해요. 사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컨셉트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표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에 대한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을 더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좀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세 개로 나뉘어진 이 디스플레이일 것 같아요. 계기판,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추가적인 디스플레이입니다. 요게 이제 7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게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터치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터치에 다 몰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프로드 환경에서, 그리고 혹은 그냥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도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리를 해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MTS, 이거는 이제 멀티 터닝 셀렉션 였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DAC, 크롤, 이런 것들을 주행을 하면서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조작도 할 수 있고요. 동조 장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터치 디스플레이로 조작도 할 수 있으면서도 물리 버튼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믹스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지난달이었나요? 시승을 했었던 프리우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용하기 의외로 편한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실용성과 편의성과 첨단의 기능들을 모두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에서 봤던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모드 셀렉터, 그냥 돌려서도 작동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고, 일단 버튼을 눌러서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륜 로우부터 사륜 하이까지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요 레인지, 기어 레인지에 대한 것들도 장착이 되어 있고, 디퍼런셜 락이라든가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도 같이 장착되어 있고, 무선 충전 패드도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 자체가 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쿨박스도 같이 들어 있어요. 이 쿨링 기능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렉서스가 잘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다 열리는 형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직관적이면서도 렉서스스러운 느낌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전부 다 따로따로 세팅도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오디오, 주행 게이지, 보조 게이지, 주행 정보,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성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디지털 룸미러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어가 조금 독특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좀 형 이상학적으로 들어갔고, 그냥 버튼 같은 것들은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뒤쪽에 있는 이 시트 포지션도 세팅을 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같이 들어갔고, 오디오도 마크 레빈슨, 렉서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조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켰을 때는 왼쪽, 앞쪽, 뒤쪽,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연결했을 때는 이제 트레일러 히치 쪽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터레인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어드밴스드 파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상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조작하기, 주차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커버를 한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런 사이드 스텝도 필수일 것 같고, 소프트 클로징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 뒤쪽과 조수석 뒤쪽이 좀 구성이 다릅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실 텐데, 기능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안에 타서 말씀을 드리면은, 높아요. 일단 첫인상은 일단 높다라는 겁니다.
뒷좌석을 위한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다양한 기능들도 다시 들어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면허증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그 라이센스 정보를 이렇게 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카피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법적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lf version is licensed under so-called old MIT licens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차에 적용된 기능들에 대한 법적 정보, 법적 규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틸트가 이런 차들이면은 보통 이제 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요거는 터치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틸트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밝기라든가 오디오 출력 분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기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뒷좌석에서도 이제 앞좌석과 비슷하게 가운데에 있는 충전 패드 장착이 되어 있고, 좌우로 열리는 그런 공간들, 쿨링 박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깊은 형태의 수납 공간, 그리고 USB-C 포트도 2개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쪽에도 컵홀더가 자리를 하고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런 수납 공간, HDMI 그리고 USB-C 충전 포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쪽을 뒤쪽에서 열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들어가 있고, 뒷좌석을 위한 공조 벤트도 가운데,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자리가 되어 있죠. 사실 2억짜리 차인데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요게 손으로 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동으로 해줘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장착되어 있다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능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 시트에 대한 조절일 것 같아요. 물론 시트 말고도 오디오라든가 뒤쪽에 이제 송풍구, 요 온도라든가 좌석, 릴렉스, 램프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컨트롤 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릴렉스가 아니라, 릴렉스는 저거죠. 마사지 시트 기능 들어가 있는 거고, 좌석에서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등받이를 조절하는 것 정도만 가능합니다. 조수석은 운전석의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받이를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앞으로 밀거나, 혹은 완전히 앞으로 접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래비티 시트라고 해서 뒷좌석에 VIP가 약간 누워있는 것처럼 중력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시트 포지션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터치 한 번으로 이제 조작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는 이 조작에 대한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틸트 되는 것도,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저렇게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상복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빠른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즐겨 쓰시는 분이라면 꽤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시트가 운전석 뒤쪽이란다. VIP 시트는 어떻게 다른가? 일단 이렇게 VIP 시트로 했을 때는 이제 받침대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뒤쪽과 마찬가지로 앞뒤 위아래 조절도 가능하고 등받이 조절도 가능한데, 이제 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 요거를 누르고 있으면은 VIP 시트만 위아래와 함께 앞뒤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앞뒤 슬라이딩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쪽으로 가면서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시트가 많이 높아지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내려갔을 때는 너무 내려가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슬라이딩 뿐만 아니라 위아래 높이 조절도 좀 따로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해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래비티 모드 때문일 것 같거든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거의 180도에 가깝게 내려가는 그런 눕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아마 라이트일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도 좀 여러 가지를 넣으면서 그런 좀 오작동에 대한 범위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좀 섞여 있는 게 지금의 요 기능 형태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가려면은 하나하나 직접 눌러줘야 되는 거랑 메모리 시트를 직접 눌러줘야지 된다라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은 조수석은 또 따로 눌러줘야 되는 건가? 그러네. 조수석은 또 따로 눌러줘야 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렉서스의 LM700H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시승회가 예정되어 있고 시승을 직접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 못한 것들, 그리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승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